지금 이 뭐랄까 이 논란의 중심이 이제 명태균 씨에서 이준석 대표로 의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명태균 씨에 이어서 이준석 전 당시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당시 대통령한테 뭐 연락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털어놨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당대표랑 뭐 대선 후보 또는 그 당선자랑 공천 상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그걸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당협위원장은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강서구는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네. 예, 지금 뭐 김영선 의원 또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을 했느냐,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이제 이 의혹의 가장 큰 본 메인 줄기인데, 지금 이준석 의원까지 좀 등장을 해서 윤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전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철규 의원, 이제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그럴 리가 없다. 당시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데 그렇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말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파장은 좀 있는 것 같죠? 파장이 크죠. 예. 우선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대통령 당선인과의 껄끄러운 관계였지 않습니까? 예. 그해 4월 20일경에 윤리심판원에 이준석 대표가 제소를 당하거든요. 예. 곧 당에서 쫓겨날 위기였는데, 그 정도면 대통령 당선인과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인데도 예.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몇 통 했다. 또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서는 경선 방식이나 또는 전략 공천까지 운운했다. 또 압박을 했다. 또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똑 집어서 공천을 하라고 했다. 또 경기도지사로 김은혜 전 비서관을 공천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는 안철수 의원을 공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선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전체 공천을 대통령이 주도한, 그냥 김영선 당신의 당선인이에요. 예, 당선인 시절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창원 공천뿐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압박을 하고 또 주도했다 하는 그 내용이죠. 이준석 대표. 그러면 지금까지 김영선 의원의 공천만 개입한 것이 아니고 전방위로 대통령 당선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뭘 개입을 하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것이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의원이 왜 이 시점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을까? 그동안 자신도 다 알았겠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찰의 수사 칼끝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수사의 칼날이. 이런 것을 감지하고 수사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나도 명태균 씨에게 내가 아는 정보만 전달했을 뿐이지 공천의 주된 역할과 개입은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폭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있고 당대표가 있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인 나는 아니다.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번 그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2차례 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는 명태균 씨가 경남도지사로 박원순 전
의원을 예. 공천하고 그 자리에 김정선 씨를 공천시키려 했다는 설계를 했는데 김정선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이준석 대표에게 당시 보냈다는 거하고 제3자 폰으로 이준석 대표와 수시로 통화했다 하는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준석 대표에게 칼끝이 모아지려는 자락 깔기 아니냐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겁니다. 본인이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거다라고 폭로한 것이다. 예. 저도 상당 부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면은 기억을 선택적 지금 영역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기억이 나고 이건 기억이 안 나고 이건 자료가 있고 자료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실체적 진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하겠습니다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분명히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논의한 자체가 그럼 범죄냐? 그건 다른 문제죠. 본인도 그 임계점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선인과 공천 관련된 논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걸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게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과 당무 개입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뭐냐? 의견 개진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결국은 도장은 당대표 직인이 찍혀나갑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선인의 의중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런 의견 교환까지 이게 말하자면 선거의 개입이다? 이건 너무 확대해서 한 거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볼 수는 없는 예. 거죠. 이준석 대표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친윤 쪽에서는 당시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막 논란이 되는 시절이라 정말 그런 얘기를 대통령과 긴밀한 얘기를 했을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어요. 공천과 같이 민감한 얘기를 그래 과연 나눴을까라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이제 사실로 놓고 보더라도 두 번째가 선거 개입은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개입은 이번 선거 개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울산시장 이번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봤듯이 어떤 행정단위가 개입하거나 정부의 조직기구가 개입하고 구체적으로 사람들 라인이 개입해서 선거에 그 영향을 행사한 거 이건 범죄죠. 예. 처벌받습니다. 나제 세 번째 당무 개입입니다.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 의견 내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판결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나가고 새로 대표 들어서고 이런 데 대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인 일종의 선거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이건 또 별도로 보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의 그 어중간한 경계를 지금 자꾸 흘리면서 본인이 여기에서 조금 타겟을 좀 빠져나가려는 이런 전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저는 이런 외줄타기 전략이 좀 먹힐 건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지금 말이 설득력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영역인데 선거에 대선에 공신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 또 뭐 이제 기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에 공천 자리를 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걸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공신들이라고 해서 경선 없이 뭐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누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관행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대통령 당선인에 자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뭐 어떤 자리라든가 어떤 직위를 좀 배려해 주는 건 일종의 지금 사실 공공기관장도 언론이 쓰지 않습니까? 전리품, 낙하산 이렇게 공공연의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공적 자리들까지 어떤 역할을 좀 부여하는 거는 저는 관행으로 보는데 관행적으로는 이제 있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는 사법적 잣대가 엄격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력들이 매우 고도하고 정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정치 문화가 앞으로 점점 더 나가면서 정리할 문제지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기계적으로 단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공천과 관련돼서 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그런 관행적으로는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쪽으로 정치 문화가 자꾸 예. 가고 있죠.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는 좋은 분을 추천받으면 단순히 당에 전달하는 역할은 했다. 그렇지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예.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서울의 강서구청장, 경기도지사, 포항시장, 분당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창원의 김영선 공천 예. 등등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방선거와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모든 영역에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의원이 폭로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앞으로 녹취가 만약에 드러난다 또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의견 개진이 아니고 전면적인 공천 개입이다. 전면적인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위반이 분명히 된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이준석 알겠습니다. 대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여기서 본인이 뭐 임계점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실망스러운 자세다. 이 공당의 대표까지 지냈고요. 또 지금도 국회의원이시고 앞으로 큰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데 자꾸 맹태균식 어떤 오락가락 임계점을 왔다 갔다 하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폭로할 수도 있고 또 갖고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또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비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지금 가할 것이다. 그래서 예. 만약에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음 주라도 바로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전무가 이렇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의 역할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딱 명확하게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